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. 요즘에 그 20대 여성들이 남성들을 향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지금 연이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7월 달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? 20대 여성이 40대 남성, 그것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저녁에 막 그 폭력을 휘두르는 게 다 그 동영상으로 나왔잖아요.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여성은 이 남성을 향해서 또 성희롱 당했다고 또 거짓 신고를 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최근에 바로 이제 어제 이게 뭐 커뮤니티나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지하철 9호선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. 20대 여성이 막 술이 취해가지고 지하철에다가 막 침을 뱉고 막 그러는 거를 이 60대 남성이, 그러니까 그냥 그 아버지 뻘 되는 남자죠. 이 남성이 뭐라고 주의를 주니까 이 핸드폰 모서리를 이 남성의 머리를 계속 수차례 가격을 해가지고 막 여기 피가 철철 나고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죠. 그게 지하철 9호선인데 가양역 부근이었어요. 네. 그래서 그 남성들이 이제 그 젊은 남성들이 그걸 이제 막 그거 저지를 하고 그걸 또 동영상을 찍어 올리면서 이 사건이 알려졌죠. 이게 3월 17일 날 일어난 사건이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3월 18일 날 이 남성이 영상을 제공을 하면서 이제 이게 확산이 되어서 이 사건을 알게 됐어요. 이 여성은 현재 그러니까 강서경찰서에 특수 폭행죄로 입건이 되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사건 그 영상을 보면 참 그 희한한 말이 나와요. 나 경찰 백 있어. 그 술이 취해도 자신이 어떤 그런 그 방어 기제로서 경찰백이 있다라고 그거를 갖다가 그 지하철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. 지금 현재 이 사건이 강서경찰서에 이게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건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은 정말 20대 여성들이 왜 이렇게 남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가? 그러나 여성계는 아무 말 하지 않죠. 지금 올 들어서 이 여성들이 남성들을 향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살인사건까지 일어난 거를 제가 쭉 이 노트에 기록을 했어요. 이게 이제 여성계에서 하도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노트에 이게 전부 지금 기록을 다 하고 있거든요. 하다가 지쳐가지고 요즘 좀 뜸했는데 이 사건 때문에 다시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기록한 사건만 해도 총 26건이에요. 지난해 202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까지, 제가 이제 기록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은, 굵직굵직하게 살인사건, 뭐 이런 거, 또 특수폭행 같은 것만 한 게 26건이에요. 예. 그게 이제 뭐, 첫째 이제 뭐 고효정 사건은 우선 좀 제쳐놓고, 첫 번째가 그 16살 연하 애인을 살해한 그런 30대 여성이 있었죠. 무려 34회를 칼로 찔렀어요.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, 연하 남성이 남자 애인이 연락처를 삭제를 하니까 화가 나서 이거를 이제 그 34회 칼로 찔러서 살해를 했던 이 사건부터 쭉 시작해가지고, 그 다음에 또 PC에 저장된 전 여친 사진을 보고 남친을 흉기로 찌른 사건. 예, 이것도 이제 지난해 6월 달에 생긴 사건이에요. 그 다음에 모텔에서 또 남성을 살해했고 20대 여성이에요, 이것도. 그래서 주로 또 이 20대 여성들이 이렇게 정말 그 끔찍한 살인과 그 다음에 이 폭행을 막 하는데 그것도 막 어제 있었던 사건처럼 지하철 9호선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막 그 폭행을 휘두르는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? 제가 여기도 이 노트에도 다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 6월 달에 또 이런 사건도 있었죠? 잠실 데이트 폭행녀 사건이라고 남자친구를 무릎을 꿇게 해서 뺨을 무려 60회 이상 철썩철썩 이제 때린 그런 사건도 이렇게 뉴스에 또 나왔죠. 그 다음에 또 많습니다. 남편 칫솔에 락스를 뿌려서 죽이려던 40대 아내도 있었고, 이건 이제 집행유예로 또 나왔더라고요. 그 다음에 초등학교 동창 남성을 이제 4개월간 스토킹을 한 이 30대녀가 이제 재판에 또 넘겨졌고요.
그 다음에 뭐 딸 졸업식에 입고 갈 옷이 없다고 남편을 때린 아내도 또 있어요. 이것도 다 제가 언론에 다 나온 사건을 이렇게 모두 지금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. 하다가 다 못했어요. 그 다음에 뭐 할인금 뜯어내기 위해서 강간당했다. 이것도 MBC나 뭐 이런데. 그러니까 이 허위 신고하는 여성들이 지난해에 급증을 한 거예요. 그 코로나 사태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. 어쨌든 뭐 지난 7월 달에 술 취한 또 20대 여성이 또 서울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하는 걸 가족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하고, 막 그것도 무기가 휴대전화예요. 요즘에는 이 사건도. 그러니까 어제 그 9호선에서 발생한 사건도 휴대전화로 막 이제 여기를 머리를 가격을 하는 그런, 그게 이제 휴대전화가 여성들이 어떤 호신용 무기가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뭐 또 식사 자리에서 지인의 아들을 성추행한 40대 여성도 있었어요. 이것도 이제 여성이 이제 징역형에 처했고. 그 다음에 거짓으로 성폭행 당했다고 전화나 방문 또 뭐 서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를 한 이 이제 여성이 이제 명예훼손으로 이제 신고를 당했는데, 나중에 그 법원에서 이거는 엄격하게 또 처리를 했네요. 1,500만 원 벌금을 선고를 했어요. 그 다음에 또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남자 애인이 그 이별 통보를 하니까 흉기로 이제 찔러서 중상을 입히고, 그 다음에 자신은 투신을 한, 그래서 이게 남녀가 다 사망한 그런 사건이 울산에서도 있었어요. 이건 지난해 8월 달이에요. 제가 이거 다 써놨는데, 이거 뭐 얘기를 하지를 못하겠는데? 그 다음에 이 서울 서초구에서도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. 어린이집 앞에서 40대 여성이 30대 가장을 또 가족이 보는 앞에서 또 무차별 폭행을 한 이런 사건도 또 있었어요. 이것도 또 유사한 사건이죠. 뭐 이 여성은 보니까 뭐 침을 뱉고 욕설을 하고 뭐 얼굴에 갖다 뒤통수를 수차례 때리고, 이 비슷해요, 패턴이. 뭐 손도 깨물고 뭐 그냥.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. 근데 경찰은 두 사람을 약식 기소로 한 거예요. 약식 기소를 했더니 여자가 이제 항소를 또 한 거예요.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어떻게 됐냐면은 남성은 무죄를 받고 여자는 벌금 500만 원. 500만 원을 받았어요. 이런 사건도 또 있었고, 뭐, 많습니다. 제가 이게 지금 뭐 한 30건 가까이 되네요, 보니까. 그 다음에 또 보험금을 노리고, 또 남성을 살인 공모를 한 20대 여성이 또 구속이 된 사건도 있고, 그 다음에 이 딸이 또 자신이 카드 빚을 8천만 원을 진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어머니에게 털어놓으니까, 어머니가 이제 화를 냈겠죠. 그러니까 이 딸이 신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다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. 그래서 어머니가 사망을 했고. 정말 무시무시합니다. 이게요, 강력범죄가, 여성들이 일으키는 강력범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무너무 많습니다. 2021년도에 제가 정리한 것만 이렇게 많아요. 제가 이걸 다 정리해서 올리려도 힘이 들어서 다 못할 정도로. 그 다음에 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. 이 여성이 20대 여성인데 동창생에게 성매매를 2,145번을 시켰어요. 이게 수원에서 일어났던 일이죠. 그래서 이 여성이 이제 징역 25년, 성매매를 당한 그 여성이 결국 이제 사망을 했죠.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여성이 여성을 착취를 또 하는 거예요. 여성이 남성도 폭력을 휘두르고 살인도 하지만은 여성이 여성을 착취를 하는 그런 사건도 또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. 남편에게 니코틴 살인 사건. 그 미숫가루에 니코틴을 타서 뭐 어떻게 또 이런 방법이 또 있나 봐요. 그 다음에 이 남편이 사망했어요. 네. 그래서 이것도 수원지검에서 일어났던 일인데, 이 내막이 뭐냐면은 남편 명의의 보험금을 노린 범행이었어요. 수원지검에서 이제 이 여성 구속을 해서 보니까. 그 다음에 또 서울 강서구청에서 여성 공무원이 흉기로 남친을 살해한 사건도 얼마 전에 나왔죠. 이거는 지난해 연말이에요.
이건 또 김포시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던 사건이고 이게 너무 많습니다. 네. 그래서 왜 여성들이 이렇게 남성들을 향해서 증오를 하고 폭행을 서슴없이 공공장소에서 하느냐. 무슨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우선 첫 번째 이 페미니즘 정부에서 여성들을 너무 과보호한 거예요. 과보호를 하다 보니까 그래 너는 약자야 너는 희생자야 너는 뭐 소수자야 그래 남성들은 그냥 잠재적 범죄자야 가해자야 억압자야 그러니까 남성들에게 증오를 막 심어주니까 이 과보호를 늘 받던 여성들이 이 공공장소에서 스스럼없이 이렇게 막 폭행을 하고 보는 앞에서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가정교육도 물론 잘못됐다고 봐요. 딸 바보, 아들 바보, 요즘 많잖아요, 부모들이. 그 딸 바보, 정말 이 50대, 60대 정말 많거든요. 제가 봐도. 그니까 딸을 오냐오냐 키우고. 그니까 이 딸 바보 어떤 가정교육도 있지만은 사회적 분위기, 여기에 합쳐져서 사회적 분위기가 여성들을 과보한, 페미니스트들이 과보한 어떤 걸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이거를 정말 자신들이 여과 없이 마구 분노를 표출을 하는 거예요. 이거 분명히 너무나 잘못된 사회 현상입니다. 그래서 그 근본 원인이 뭐냐? 페미니즘이에요. 페미니스트들이 지난 우리가 2015년부터 쭉 시작 거의 7년, 6년, 7년이잖아요. 그 이어온 과정에 계속해서 남성과 여성을 적대적 관계로 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여성들이 볼 때는 남자들은 전부 적이야. 특히 또 60대 이렇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개저씨. 저런 사람들은 그냥 내가 응징을 해야 돼. 패서라도 응징을 해. 이런 마음을 증오심을 심어준 거예요. 이거는 이 현 정부의 5년 동안 이 페미니즘 정부의 탓도 있고, 가정교육, 딸바보 가정교육 탓도 있고, 이것을 자신들이 이용을 한 페미니스트계의 그런 잘못된 방향도 분명히 여기에는 존재합니다. 그래서, 지금 현재 남성들이 어떤 여성을 때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사건이 엄청나게 크고, 다 들고 일어나서 여자라서 맞았다, 여자라서 죽었다, 이렇게 하지만은, 남성들이 제가 보여드렸잖아요. 제가 앞에 다 말씀드렸죠. 이 사례가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사건이에요.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. 실제로 언론에 다 난 사건이고, 제가 다 기록을 해놓으니까, 이렇게 많은 거예요. 응? 그래서 정말 여성들이 페미니즘으로 인한 과보호가 여성들을 괴물로 만들었다. 저는 이렇게 현 사건을 진단을 합니다. 그러니까 나 경찰 빼기 이 여성이 광서경찰서에 지금 입건이 되어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은 이미 사건이 다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처벌을 이렇게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여성들을 지나치게 과보한 사회 분위기 탓이다. 저는 일단 여기까지 제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예, 이상은 제가 어제 발생한 지하철 9호선에서 20대 여성이 6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을 한 사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